똑똑 똑똑 낙낙 낙낙. 여러분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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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게 대체 얼마만? 그러게요, 이게 얼마만이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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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녕 안녕 안녕. I love you. I love you too.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How are you? I'm fine. And you? 감기 조심해요. 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기 저는 잘 안 걸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양제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한 번에 12알 정도 삼키는데, 그래서 면역력이 꽤 세가지고 그래도 항상 마스크 끼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레이즈들도 조심하세요. Say hola. hola. 따뜻하게 입고 다니죠. 저는 추운 걸 진짜 못 참아가지고 무조건 따뜻하게 입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영양제인가? 그 영양제가 그 이름 뭐였지?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가 맨날 챙겨줬었는데 그거를 서울에도 가져와서 먹습니다. 오늘 와이파이 괜찮지? 일단 제가 오늘 인터넷 썼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저 책 읽는 거 뭐라고 해야지? 흥미를 느낀다고 해야 하나? 지금 뭐 입었냐고요? 저는 지금 항공점퍼 입었어요. 패딩을 꺼내야 하긴 하는데 뭐 곧 꺼내야죠, 조만간. 자, 오늘은 이제 셀카요. 셀카. 이거 뭐야? 이거 책 읽고 끝나고 올릴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즘 왜 이렇게 소식이 뜸하냐고요? 요즘 이거 뭐야? 제가 새로 뭐라고 해야지? 파일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 죄송합니다. 이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 얼른 끝낼게요. 오늘 책은 오늘은 이거 뭐야? 제가 전에 레이즈들이 추천하는 것 중에서 고르기로 했었는데 그게
일단 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걸로 가져왔어요. 무슨 책이냐면 다정함의 형태라는 책입니다. 산문집인데 이것도 뭔가 제목부터 확 와닿아가지고 뭔가 다정함의 형태라고 하니까 제목이 신기해가지고 골랐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다정함의 형태. 오늘은 이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한 지 6분이 되었으니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정함의 형태. 잠시만요. 읽기 전에 제가 까먹은 게 있었어요. 물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준비 끝. 일단 내용 읽기 앞서서 작가분이 쓰신 약간 짧은 말이 있네요. 이거부터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나는 감정의 기복이 아주 큰 사람이다. 오르내릴 때마다 지금 상태에 맞는 것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수 있었다. 감정의 기복이 큰 만큼 그 폭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안을 수 있는 거다. 감정의 기복이 크신가 봐요. 이제 내용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함. 뜻과 소리가 따뜻한 느낌을 가졌다.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요즘 가장 날 평화롭게 만드는 명제는 단연코 다정함이다. 다정하게 구는 것들을 보면 잘 대해주고 싶다. 비슷한 온도의 마음으로 내게 쏟은 애정을 되갚아주고 싶어진다. 내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뉜다. 부서지지 않게 조심스레 만지는 태도와 부서뜨릴 만큼 꽉 끌어안는 것. 어떤 날엔 한 발짝 떨어져서 조심스레 관찰한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은 모르고 지내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된다. 젓가락을 잡는 손가락의 각도라든가 위치, 음식을 입에 물었을 때 짓는 입꼬리의 모양 같은 것. 그리고 한 번 알게 된 것들은 주위에 비슷한 것들까지 함께 알게 한다. 오늘은 그 애의 입꼬리가 거의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에 입꼬리는 뭘 먹을 때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고인다. 날 만날 땐 거의 웃고 있어서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 애는 다정한 말을 곧잘 한다. 그 애가 가진 다정함은 대부분 존중으로부터 태어난 건데 나는 이 점이 썩 마음에 든다. 어떤 다정함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그 애는 나의 직업과 성향을 존중한다. 때론 각자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고 내 감정 기복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원고를 마감할 때 바다 앞에 가야 하는 징크스나 왼쪽으로 걸어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이상한 성향도 그 애는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별 이견 없이 받아들여준다. 다정한 일이다.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다. 꼭 빵을 굽는 것처럼 정확한 용량과 온도와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금세 타거나 덜 익거나 한다.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읽었던 데네. 문제는 정확한 용량이라는 거. 내 기분에 따라 매일 바뀐다는 사실이다. 나는 나만큼 까다로운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땐
감정 기복의 이유를 이해하기보다는 별 이유 없이도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하다. 중력의 원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작용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처럼 한 사람을 온전히 아는 일은 이해하는 것보단 받아들이는 것에 더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 존중은 그런 것으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우린 서로에게 오래 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다정함을 만나고 살았다. 나는 그 마음을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존중에서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 4일 뒤면 다시 백수가 된다. 마침내랄지 비로소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만난 애는 인간에게는 본연의 자리가 있어서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결국엔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네가 자꾸만 백수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번 기회에 진득하게 한 1년 글이나 써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운명론적이네.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엔 운명에 관해 생각했다. 지난주에 쓴 문장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계절은 내가 원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매일 여름이길 바래도 가을은 오고 지구는 돈다. 나는 그런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는 걸 좋아한다. 나를 맡긴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럼 운명이나 어쩔 수 없지 같은 말들을 더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책임질 필요도 없고 인생에서 발에 반쯤 빼고 관조할 수도 있었다. 하필이면 어제 그 애를 만나서 운명론 같은 얘기를 한 것도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비슷한 일을 또 겪었다. 비슷한 일을 하루에 2번 겪는다면 이건 운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였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책을 2권 연달아 산 것도 운명일 수 있을까? 그래, 어제 난 비슷한 책을 연달아 2권 샀다. 나란히 내려놓고 보니 하필이면 둘 다 빛에 관한 소설이었다. 인실이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연장선상에 뭔가를 내가 쓰려니 그래서 이 책들을 나도 모르게 고른 거려나? 물었다. 그랬더니 걔는 내게 운명론적이네 했다. 빛에 관한 책을 우연히 2권 고른 것과 운명론적이란 말을 연달아 2번 주고받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운명론적인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발음이 어렵네 이게. 그저 내가 순응해야 할 어떤 거대한 흐름의 일부를 어렴풋이 엿본 기분이었다. 퇴사일에 맞춰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다. 떠나는 것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고 믿는다면 왕복 20몇만 원의 비행기 티켓 같은 거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끊을 수도 있었다. 제주도엔 같이 글을 쓰던 사람이 살고 얼마 전에 알게 된 유튜버가 살고 좋아하는 작가가 산다. 제주도에 가면 나는 물에서 온 사람이 될 거고 완전한 이방인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거기서 적게 될 글들이 시간을 뛰어넘어 당장이라도 내 앞에 쏟아질 것만 같았다. 제주도에 가서 묵을 숙소를 생각한다. 아마 바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침대는 많은 사람이 누웠던 흔적을 온몸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거다. 동향으로 난 창 때문에 바닥에 길고 네모난 볕이 쏟아질 거고 운이 좋다면 파도 소리 같은 걸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럼 나는 아마 창틀을 짚고 몸을 최대한 밖으로 빼서 바다를 내려다 볼 거다. 1월의 겨울, 하필이면 제주도 바다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상상하면서 저녁 시간을 통째로 흘려보낼지도 모른다. 제주도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기억한다. 지내는 동안 몇 번이나 비를 맞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나는 여행지에서 마주치는 운명적인 신호들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종교처럼 믿을 때도 있다. 그런 신호들을 통해 소설 한 편을 앉은 자리에서 써낼 때도 있었고 휴가 계획을 통째로 바꿀 때도 있었다. 또 어떤 날에는 불현듯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운명적이란 말은 가끔 잔혹하고 자주 낭만적이었다. 어떨 때는 체념의 핑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사랑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운명적 신호와 직면할 때마다 나는 그런 걸 간절히 믿고 싶어진다. 세상엔 운명 같은 만남도 있는 거라고.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라고. 너를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라고. 운명 앞에 서면 나는 가끔 누군가에게 무한히 다정할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다정함은 내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사물에게, 현상에게 행하는 것이다. 다정한 태도는 곧 상대를 향한 애착의 표출이다. 어떤 걸 좋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정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다시 그 태도로부터 더 강력한 애착이 스며나온다. 비유하자면 털실로 꿰어진 무한의 궤도. 이 궤도는 좀처럼 끊어지는 일이 잘 없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묶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다정은 나의 생을 이루는 것에 대한 세계의 반쪽인 셈이다. 나머지 반쪽의 세계는 물론 공허함으로 이루어진다. 다정함의 세계가 거실 바닥에 켜켜이 쌓이는 한낮의 볕을 닮았다면 공허함의 세계는 한밤의 냉기로 촘촘히 쌓인 그물 같은 세계다.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갈 길 없는 그물에 걸리기라도 하는 날엔 별 수 없이 드러누워 긴 밤을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이 세계들은 반대쪽 세계가 비대해질수록 동시에 확장되는 성질을 가졌다. 다정은 그만큼의 공허는 생애의 많은 다정을 이야기한다. 애착을 가진다고 해서 다 소유할 수 없고 인간의 존재는 본래 보잘것이 없는 바람에 사랑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동시에 알게 됐다. 하지만 공허의 가운데서 보면 이런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생을 이어나가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살아가기 위한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였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다정은 불멸할 수 있다. 다정함이 종말한다는 건 그 주체가 모두 죽어버렸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정함의 세계와 공허의 세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가슴에 있는 종을 땡 울리는 듯한 말들이네요. 무언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호기심이 생긴다. 살다 보면 불현듯 어떤 사물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특정 단어에 애착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럼 그것에 관한 모든 게 궁금해진다.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감도는, 밀도는, 그것이 가진 역사부터 이름을 부를 때 구부러지는 혓바닥의 모양 같은 것까지 속속들이 알게 된다. 혓바닥의 모양 같은 것까지 속속들이 알게 된다. 네. 어쩌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앉은 자리에서 두세 시간쯤 거뜬히 떠들 수도 있다. 이쯤 되면 거의 사랑이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굳이 뭐뭇이었다 라고 적은 건 돌아보니 언젠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방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간단한 이치다. 돌아 눕는 곳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눈에 밟히니 절로 기분이 괜찮아지는 거다. 내 삶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었다.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곳에 있음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그곳에 없음을 알아야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좀 슬프네. 이건 좀 슬프네요. 여기 써 있어요. 괄호치고 부재를 사랑하는 거다 라고 써 있어요. 가만 보면 사랑에 빠지는 이유라는 거 보잘것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있잖아 하는 목소리와 억양이 좋아서 오래 사랑을 앓은 적도 있었다. 그 애와 대화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소리 나는 대로 음절을 뜯어 오래 곱씹었다. 있잖아 내가 그 애는 발음을 하고 늘려 발음하는 버릇이 있었다.
20대의 나는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누굴 사랑할 수도 있었다. 그런 연유로 사랑할 만한 것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이나 현상, 상태, 단어는 사랑의 씨앗을 단단히 품고 있는 거였다. 그게 생애의 첫 번째 의미라도 되는 것처럼 그 씨앗에 싹을 틔우는 건 관찰이다. 흙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의 성장을 오래 지켜보듯이 평소에 사물을 보던 것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결이라든가 촉감이라든가 소리를 낼 때는 어디서부터 진동이 시작되는지, 혹은 남몰래 가지고 있는 은밀한 습관이나 버릇 같은. 다행히 나는 감정의 기복이 아주 큰 사람이었다. 아까 작가님의 말에 써있던 거죠. 오르내릴 때마다 지금 상태에 맞는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수 있었다. 감정의 기복이 큰 만큼 그 폭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안을 수 있는 거다. 저는 감정 기복이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런 책들이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거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막 저는 기복이 막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든지. 물 잠시만요. 물 한 입만. 이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면 다정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랑과 애정, 다정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이를테면 위상동형이다. 사랑에는 다정함이 수반된다. 다정하지 않은 사랑은 이제 내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한다. 20대엔 불같은 사랑은 지향했었다. 관계를 불태우고 건조하게 만드는 걸로는 도저히 모자라서 걸핏하면 서로의 생에도 뜨거운 불길을 놓기 일쑤였다. 그렇게 다 태우고 나서 까맣게 된 폐허에 서면 그제야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다. 서로의 생에 검고 납작한 검은 원룩을 여기저기 남겨놓는 거. 기꺼운 마음으로 검은 얼룩을 안고 살았다. 30을 넘기고 나서는 조금 다른 가치를 보게 됐다. 이제 내게 사랑이란 한겨울에 신는 양말 같은 것, 햇볕에 잘 말린 수건 같은 것, 비가 올 때 우산을 2개 쓰지 않는 태도 같은 것에서 기인한다. 이건 슴슴한 나물의 맛을 알게 되는 일과도 비슷하다. 보다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33쯤 먹으면 어영부영 살아도 그런 것들을 꿰뚫는 감각이 생기기 마련이다. 굳이 서로의 생에 뜨거운 불길을 놓지 않아도 발이 시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에 내가 되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사랑일 거다. 같은 의미로 애정이 결여된 다정함 역시 내겐 다정함 없는 사랑과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적당히 다정할 수 있는 사람에겐 이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책임질 생각 없는 다정함이므로 가끔 일방적인 감정 폭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기하네요. 다정함이 폭력으로 될 수 있다네요. 되게 신기한 말이네. 사랑과 다정함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차곡차곡 번갈아 쌓이면서 그 사이를 견고히 다지는 성질을 가졌다. 얼마든지 거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품고서 생의 틈새마다 존재한다. 내게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 어떤 날엔 끝도 없이 사랑할 수도 있었다. 종종 나보다도 더. 그래서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깊어진 만큼 신중해지는 거다. 사랑은 할수록 크기를 계속 키우는 그릇 같아서 많이 할수록 크고 깊어지기만 했다. 한 번 깊어진 것은 좀채 메워질 생각을 않는다. 덕분에 많은 것에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세상 천지 온갖 것을 다 담아도 그럭저럭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역치가 커지는 바람에 이제
어지간한 관계로는 그 그릇을 온전히 채우기 힘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살 일을 잘 없게 된다. 그러니 내가 언젠가 사랑한다는 말을 꺼낸다면 그건 내가 그 순간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소모하는 말일 것이다. 무언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하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을 명백히 어떤 것으로 정의 내리거나 증명하거나 계량할 수 있는 경계선은 없지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건지 별다른 기준 없이도 알 수 있는 법이다. 모든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한 번쯤 누군가에게 사랑받아봤을 것이고 또 사랑받지 못해봤을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해봤을 것이고 또 사랑하지 못해봤을 것이다. 사랑하지 못한 경험 덕분에 사랑은 점점 더 애달고 간절하고 찬란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봄이 있음을 알게 되어야 비로소 겨울이란 단어가 생기고 밤이 있음을 알아야 비로소 낮이란 단어가 생기는 것처럼 다정하지 않은 상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다정함이란 단어가 성립할 수 있다. 우린 쓸쓸함을 배제하고는 결코 진정한 다정함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 한 번쯤 쓸쓸해 본 사람만이 다정할 수도 있는 거다. 진짜 모든 것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듯이 모든 것에는 이 원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말하는 순간 나는 무한한 환희를 느낌과 동시에 그만한 두려움을 함께 느껴야 했다. 한 인간에게 있어 사랑이란 불멸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은 곧잘 바뀌기 십상이라 좀처럼 안정기에 접어들 겨를이 없는 거다. 사랑하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어떤 기대 같은 걸 내포하기 마련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을 테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별 없는 만남, 고독하지 않은 삶, 상처 없는 성장, 완벽한 사랑, 뭐 그런 것들로 불가능하기란 마찬가지였다. 아니, 불가능해야만 한다. 우리는 삶을 통해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들은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지나치게 이상적일수록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속 없는 게 많았다. 이별 없는 만남이란 얼마나 고루한가, 고독하지 않은 삶이란 얼마나 가벼운가, 상처 없는 성장이란 얼마나 얄팍한 바람인가, 완벽한 사랑이란 얼마나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가, 얄궂게도 사랑의 불안정성이란 사랑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도 했다. 정체되지 않으므로 영원히 발전하고 갈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통 가치란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기 마련이다. 사랑을 갈구하는 것, 삶의 많은 부분이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안다.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유해야 한다. 당신은 왜로 시작해서 사랑은 왜를 지나 나는 왜로 끝나는 사유들. 영원히 갈구할 수 있으므로 그만두지 않는 한 얼마든지 훌륭한 사유가 나올 수 있는 거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말하는 순간 환희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 건 어떤 직감 때문이었다. 그것은 몇 주간 상대방으로부터 조금씩 다정한 태도가 휘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에서 기인하는데 이건 예감이라기보단 일종의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다. 다정한 태도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새어나오는 흔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응당 풍겨야 하는 채취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린 실체 없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줄곧 다정한 태도를 실마리 삼아 상대의 의중을 떠보기도 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다정함의 크기는 애정의 크기와 비례하였으므로 헛다리 짚은 일을 잘 없었다. 그런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법이다. 나는 상대에게서 사랑의 죽어감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번이나 사랑한단 말을 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한단 말이야말로 죽어가는 사랑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애도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왜로 시작해서 왜를 지나 왜로 끝나는 이 문장에서 생각나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항상 나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회사에 들어와서 되게 지금 이런 내용처럼 영원히 갈구할 수 있으므로 그만두지 않는 한 얼마든지 훌륭한 사유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처럼 음, 성장해 갈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왜라는 질문이. 막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적어놓고 답을 적어놓고 식에 맞춰 답을 적어놓고 그, 그 해에 대한 근거를 적는 게 있잖아요. 주관식 보면은 요즘에도 있을라나? 저는 있었거든요. 그 답이 나온 이유를 적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 수학 공식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게 왜 맞는 행동인가? 그럼 이건 왜 잘못된 행동인가? 이렇게 계속 왜를 던지다 보면은 나에 대해도 알 수 있고 발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요. 되게 어려워요. 이건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저번에 마주하는 얘기하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왜를 던지다 보면은 분명 나한테 부끄러운 답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죠. 왜만 자꾸 하면 생각이 깊어져서 힘들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아, 드릴 자신은 없는데 저는 아직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왜를 던지면은 이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적어요. 어디다가 적어요. 아, 이거 규현 형이 생각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마인드맵을 그려요. 어떤 어떤 키워드 하나를 적어놓고 왜 하고 뿌리를 계속 가지를 늘려가는 거. 왜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딱히 이 말을 여기 와서 듣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딱히 사실 사실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게 되죠. 뭔가 저는 그랬어요. 딱히 이거에 대해 왜를 굳이 알아야 하나 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을 배웠을 때는 그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는 하지 않지만 가끔 왜를 던져보고 음, 끝까지 왜를 던지면은 그 왜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답이 안 나와서일 것 같은데 아 정말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사실 때로는 단순한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저도 아직 저도 아직 이거는 저 자신과 타협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언젠가 불현듯 딱 뭔가 떠오르면 제가 브이라이브 키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났어요. 하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도 사실 원래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좋은 편이에요. 저 아시잖아요. 그 도시늘보 그냥 바람이 부는구나. 아, 새가 지나가는구나. 근데 이런 제가 이래가지고 어쩌다 한번 외를 던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안 받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가끔 해가지고 좀 더 자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틴트요? 그 제가 이름을 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제가 규현이 형한테 받은 건데 이게 틴트야 립밤이야? 완전 새까맣거든요. 뭐가 하나 써있기는데 오일링 컬러? 오일링 컬러? 오일링 컬러라고 써있어요. 오일 인 컬러. 음, 그 거기서 파는 것 같은데. 올리브 지로. 올리브 지로에서 파는 것 같은데 이거. 거기서 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따뜻한 제목이네. 나를 안도하게 만드는 다정함. 읽어보겠습니다. 분명 같은 길을 걷는데도 어째선지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멀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3번 이상 그렇게 느꼈다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딘가로 나가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괴로움이 나를 불편하게 붙잡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중력처럼. 정말로 집에 날 끌어당기는 중력 같은 힘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지는 거라고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처럼 말입니다. 컴컴하고 쓸쓸한 우주를 여행하다가 마침내 돌아오는 이번엔 아득한 우주로 매출해야 하는 나의 처지에 관해 생각합니다. 3, 2, 1, 0. 우주선이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 귀아픈 소리 냅니다. 온몸을 두드리는 진동은 어딘가를 벗어나기 위해 응당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창밖을 보면서 뒤에 두고 온 것들을 잠깐 생각합니다. 갚아야 할 것들, 나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차마 읽지 못한 책들, 미련을 비롯해 나를 자꾸만 괴롭게 만드는 번뇌들, 혼자 있는 집의 쓸쓸함, 그런 것들을 연료 삼아 우주선은 미지로 나아갑니다.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주선에서 바라본 우주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상상하면서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우주에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마 지구를 내려다보는 일일 겁니다. 처음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구가 완전한 모양의 구가 아니라 조금 찌그러져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엔 대한민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추억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내가 살던 동네는 대충 저쯤이겠거니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애는 내가 탄 우주선을 보면서 금성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태양을 그 다음엔 태양을, 그 다음엔 달을, 그 다음엔 태양계의 행성들을 하나씩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왕성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비슷한 처지를 가진 것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일 수 있다면 어쩌면 명왕성 주변을 도는 가장 가벼운 위성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충 훑어보고 나면 그 다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막연히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컴컴한 공간이 사실은 어두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혀옵니다. 마침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계산합니다. 지구에 남겨둔 번뇌와 쓸쓸함은 연료와 함께 태워버렸으므로 그런 사소한 문제는 잠깐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어떤 날에 나는 타인들을 보면 그런 기분이 됩니다. 같은 태양을 돌고 있지 않은 사람들, 거대한 침묵이 온 세상에 놓여있는 바람에 그들과 나 사이엔 아무런 소리도 수신될 수 없습니다. 몇억 광년치의 외로움, 그런 걸 생각하면 자꾸 어딘가를 귀환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돌아와야 하는 곳, 혼자여서 쓸쓸했던 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조리 잊어버립니다. 어떤 다정함은 안도로부터 자라나기도 합니다. 꽉 다물고 있던 긴장을 풀었을 때 마음과 마음 사이 조그마한 틈이 생겨 무언가 뿌리 내리기 쉬운 겁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발을 땅에 딛고서는 안도를 느낍니다. 약해졌던 중력이 제 힘을 발휘해서 날아가려는 몸뚱어리를 붙들고 마침내 시간도 원래의 속력을 되찾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 한편에 작은 화루를 가지고 산다. 근데 이 화루라는 거 따뜻하긴 한데 너무 작아서 제때 장작을 넣지 않으면 금세 꺼지기 십상이다. 대신 꺼뜨리지만 않는다면 화룻불은 결코 배신하는 일 없이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낸다. 살다 보니 얼마나 뜨거운지보다 얼마나 오래 타는지가 더 중요한 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 나를 오래 태우는 장작은, 그러니까 계기나 동기는 여러 군데에 놓여있다. 특히 손 닿는 곳에.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효과가 좋다. 어떤 날엔 그게 돈일 때도 있고 어떤 날엔 명성, 또 어떤 날엔 사람일 때도 있다. 우리 집엔 몇 개의 책장이 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만날 수 있는 긴 책장은 옆으로 누워 신발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가장 큰 책장엔 그동안 읽은 책들이 장르별로 구분되어 꽂혀 있고,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책장엔 지금 읽고 있는 책과 바로 다음에 읽을 책들이 두서없이 꽂혀 있다. 마지막 책장은 가장 큰 책장 오른편에 놓여 있다. 그곳엔 나를 다정하게 만드는 이름들이 연달아 있다. 그럼에도 두 번 펼쳐 있지 않는 책들이 꽂히는 곳. 가까운 사람들이 낸 책들의 무덤이다.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다. 당연한 일이다. 좋아하는 일에 발 담그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무릎이 젖는 것도 모르고 축축해져 있기 마련이니까. 책 읽는 걸 다른 어떤 일보다 좋아한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응당 그래야 하는 것처럼 주변에 책을 쓰는 사람 둘, 셋쯤 생긴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린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다. 작가 지망생이라고 부르기에도 모자란 글들을 적던 애들. 딱 그 정도. 남는 게 열정뿐이라 깊은 글을 적진 못해도 얼마든지 밤새 쓸 수 있는 힘은 있었다. 저도 가사 쓸 때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밤새도록 쓰고 그랬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어쨌든 비록 그게 다였지만 재미는 있었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더 잘 보게 되고 더 잘 쓰게 되면서 한 명이 기어코 책을 낸 거다. 책을 사서 사인을 받을 때 내 일처럼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엔 다른 한 녀석이, 그 다음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책이 나왔다. 그렇게 계속하면 언젠가 진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미 작가였던 이들의 작품은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었다. 그렇게 소화된 글자들은 양분이 되어 자연스레 내 몸 어딘가를 구성하는 구성물질로 변한다. 남은 에너지는 적당히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서 몸에 피를 돌게 한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며칠 버틸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러나 뒤늦게 작가가 된 이들의 작품은 달랐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출발한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라이벌이라고 불렀다. 잘 쓴 작품은 잘 쓴 대로, 부족한 작품은 부족한 대로 얹혀 잘 넘어가질 않는다. 꼭꼭 씹어 삼켜도 점체 내려가질 않는 어떤 앙금 같은 게 삼킬수록 자꾸만 생겼다. 1년쯤 지나고 나서야 그게 질투나 열등감, 소외감이란 걸 알았다. 나는 틀림없이 그들이 질투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마지막 책장은 영영 무덤이 되었다. 아, 무덤에서도 유일하게 펼쳐있는 페이지가 있긴 있다. 혼자 글을 적는 어느 밤에는 너무 외로워 꼭 추모하는 마음으로 맨 앞장을 펼친다. 그 책에서 유일하게 퇴고하지 않은 페이지, 그들의 속내, 무한한 다정함이 숨어있는 살갗같이 연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 태현에게로 시작해서 계속 쓰자로 끝나는 페이지,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질투나 열등감, 소외감 같은 게 나를 오래 태우는 장작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사실을 안다. 아득히 먼 목표가 아니라 당장 다음번엔 넘을 수 있는 목표로서 서로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한 글자라도 더 적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다정함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정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요즘엔 마지막 책장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음. 이게 비슷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같이 음악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그 친구도 아직 계속 음악을 하고 있고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 계기가 되고 서로 그래서 계속 불타오르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고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네요. 지금도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근데 뭔가 저는 질투를 해봤나? 열등감? 느꼈었나? 모르겠어요. 뭐가 열등감이고 뭐가 질투인지 모르겠네. 그냥 서로에게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같이 막 우리 내기하자. 음, 누가 먼저 성공하나 내기하자. 막 그렇게 장난치면서. 아무튼 그 친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네요. 서로에게. 이브아이요 영어로 말해주세요. Hey, hey. 아주. 네, 계속 읽을게요. 다정함의 총량. 나는 천성에 다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선 얼마든지 그런 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낯선 표정입니다. 가까워지면 다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들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정한 태도를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게 할당된 다정함의 총량은 그리 많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따뜻하기 위해선 꼭 그만큼의 따뜻함을 빌려와야 합니다. 때론 사물로부터, 때론 현상으로부터, 단어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따뜻함은 내 몸을 그대로 통과해 누군가에게 쏟아집니다. 그럼 나도 잠시만 다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꺼운 표정으로 내게 체온을 나눠주는 것들 덕분에 살만합니다. 휴일이면 느린 속도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애정을 가지고 내게 다정한 것들을 둘러보다 보면 가끔 나도 모르게 행복해.
그런 소리를 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난 다정한 척 바뀌는 거 못하겠던데. 저는 다 드러나가지고. 물론 낯선 곳에 있으면은 낯설면 낯선 대로 굳어 있고. 근데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게 평소에 그냥 항상 뭐라고 해야지? 정색하는 듯한 표정을 있으니까 평소에도 좀 오해를 많이 받긴 하는데 서로 말 트고 나서는 뭐 그래도 좀 생각한 것과 다른 친구다 이런 뭐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어요. 다정한 표정. 좋아하는 걸 상기된 표정으로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어김없이 내가 아끼는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때의 나도 아마 비슷한 표정을 지을 겁니다. 다정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겁니다. 생에 있을 수많은 평화로운 날 중에 하루, 그 하루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완전한 이완,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 건 대부분 다정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정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나는 언제든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무한한 애정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아끼는 마음은 영원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사랑하기. 우리 집엔 커다란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볕이 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음침한 성격 때문에 거의 항상 커튼을 내려놓지만 가끔 환기를 위해 커튼을 열면 저 멀리 헐벗은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나무들의 앙상한 실루엣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다 드러낸 채로. 그러나 사실은 잎을 틔우 에너지 같은 걸 켜켜이 쌓아두는 태도 같은 거. 풍경은 계절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곧 잎이 돋을 테고 꽃이 필 테고 열매를 맺을 테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앙상한 가지로 돌아올 겁니다. 묘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거 내가 작년에 사랑했던 풍경이라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물 받은 꽃은 언젠가 죽고 지금 사용하는 노트북도 영원하지 않을 거랍니다. 새로 산 이불이나 몸에 꼭 맞는 스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을 주는 대상과는 언젠가 한 번은 필연적으로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별하게 된다고 해서 마음을 아낀다면 이 세상에 사랑할 가치가 있는 건 하나도 남질 않게 되니 나는 그 어떤 것도 충분히 힘껏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인 채로 살게 될 겁니다. 다정한 마음은 현재에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미래에 의해 현재의 다정한 마음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린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다정한 표정을 갖게 될 겁니다. 음, 진짜 만남이 있으면은 이별도 있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될 텐데 하고 있다 보면은 그건 그거대로 세상을 어떻게 재밌게 살아갑니까? 재미없는 세상이지 그러면. 막 노래도 듣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노래도 아니 틀면은 한 몇 분 뒤에 끝나는데 이런 생각으로 듣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지금 나오는 가사들, 나오는 멜로디들, 나오는 목소리들이 좋아가지고 듣는 거지. 그런 작은 것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형, 별다른 이유 없이도 이상희 씨 인형을 모셔왔다. 오. 잠자는 표정으로 눈을 감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양을 한 녀석이다. 겁나 귀엽겠다.
꽉 쥐면 안에 가득 찬 솜털이 손가락을 따라 부드럽게 구겨졌다가 돌아온다. 아프지 않을 걸 알지만 괜히 세게 쥐고 싶지는 않다. 이 녀석은 주로 침대 머리맡에 기거한다. 이건 저랑 비슷한데요. 이상희 씨 좋아. 내가 없을 땐 베개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모양이다. 같이 살게 된 지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뭘 좋아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쓸쓸함을 자주 느끼는 성격 탓에 집에 무언가를 들여야겠다고 마음먹은 참이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도리 어긋나는 짓 같고 식물은 자주 볕을 쬐어줘야 하므로 나와 맞진 않는다. 한 1년 동안은 강아지, 고양이, 슈가라이더를 두고 심사숙고했다.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한 달에 소모하는 유지비용과 케이지, 사료, 약값까지 모든 걸 계산해 놓고는 번번이 포기하기 일쑤였다. 덜컥 책임질 생명을 모셔오기엔 나는 권태가 심한 사람이다. 사랑을 주다가 또 느닷없이 변덕을 부릴까봐 그게 무서웠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상상만으로도 나는 며칠 잠을 설칠 수도 있었다. 그게 반려동물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매정한 부분을 직면해서인지 혹은 둘 다인지는 잘 모르겠다. A는 인형을 좋아한다. 애인의 방 침대에 놓인 인형들은 대충 훑어봐도 10대까지가 넘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형을 가져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인형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더듬는 행위 자체가 주는 안정감 때문일 거라고 어렴풋이 유추하긴 했었다. 게다가 귀엽다. 이 작고 귀여운 게 현대인의 잃어버린 촉각을 되찾아주고 있다니 대견하다면 대견한 일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모든 게 데이터화되면서 인간은 촉각을 사용할 많은 기회를 잃어버린다. 고 생각한다. 어릴 땐 흙도 만지고 나뭇잎도 만지고 별별 거 다 만지고 살았는데 요즘 내가 만지는 거라곤 키보드나 핸드폰, 문의 손잡이 같은 온통 단단한 것들 뿐이다. 그래서 슬라임이나 인형 같은 게 다시 유행하는 거다. 오,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 건가? 촉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녀석을 들여다보는 내게 애인이 말했다. 인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좋아. 귀엽기도 하고. 그래, 이상희 씨는 귀엽다. 그렇지. 약간 기울인 고개와 감고 있는 눈, 짧은 팔다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귀엽다. 별다른 이유 없이도 인형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였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한참 주무르다가 이상희 씨야, 다른 인형은 들이지 않을게. 살다가 혹시 외로우면 말해. 이런 소리 남몰래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귀엽네요. 인형도 귀엽고 이분도 귀엽네요. 뭔가 이건 순수하네. 이번엔 양말이래요. 그 보들보들한 감촉, 양말. 수면 양말인가? 양말을 좋아합니다. 양말이란 제목을 적고 바로 아래 놓일 첫 문장에 양말을 좋아합니다 라고 적을 수밖에 없을 만큼 좋아합니다. 처음 양말을 신경 쓰게 된 건 20대 후반. 한참 정장을 입고 출퇴근하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이란 게 아무리 꾸며 입는다고 해도 한계가 명백하기 마련이라 정작 남들이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넥타이와 양말을 더 신경 써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셔츠와 어울리는 넥타이를 고르고 넥타이핀과 커프스링크를 세트로 맞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새 걸로 갈아 신을 수 있고 비교적 저가인 양말에 더 애착이 생겼습니다.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그 편이 훨씬 효율 좋은 아이템이란 생각이 든 겁니다. 처음엔 원생의 강렬한 양말을 잔뜩 사다 놓고 신다가 나중엔 자수가 놓인 양말 같은 걸 여러 켤레 놔두고 번갈아 신게 되었습니다. 작은 꽃이나 나뭇잎 모양이 수놓아진 양말. 지금은 해져 신을 수 없게 되었지만 한때는 5켤레를 두고 월화수목금토에 꼬박 신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 해저가 아니라 헤어져입니다. 그 양말을 선물한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는 도통 꺼내 신기가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요즘엔 정장을 입을 일이 잘 없습니다. 해서 개성보단 얼마나 도톰하고 따뜻한지, 촉감은 어떤지, 재봉선은 잘 마감되었는지,
뒤꿈치를 부드럽게 감싸는지 같은 것들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양말이란 게 참 재미있습니다. 별로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데 차려 신고 나면 괜히 뿌듯해지는 겁니다. 아마 내 은밀한 부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겨울 침대에 앉아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양말을 신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 보들보들한 감촉, 당신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손수 고른 양말을 3켤레 정도 선물합니다. 사이즈로 크게 나뉘지 않고 튀는 양말이 아니고서는 취향을 타는 법도 잘 없습니다. 게다가 따뜻하기까지. 혹시 지금 누군가의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양말, 무조건 양말입니다. 양말 진짜 좋아하시나봐요. 되게 귀엽다. 난 그냥 무조건 검은 거 아니면 하얀 건데. 수면 양말. 수면 양말. 집에 고향에 살 때는 수면 양말 신긴 했었는데 수족냉증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좀 덜한 편인데. 음흠. 이 챕터를 꿈. 하루를 덤으로 사는 기분. 꿈을 자주 꾼다. 거의 매일 몇 개씩. 너무 생생한 바람에 가끔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 덕분에 황망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예컨대 이런 거다. 짝사랑하던 애와 열렬히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꿈. 현실에 나는 그 애를 꿈처럼 사랑하지만 그 애는 나의 마음을 모른다. 꿈이 황망함만 나는 건 물론 아니다. 꿈을 통해 내가 평소에 어떤 욕망을 갖고 사는지 어렴풋이 넘겨짚어 볼 수도 있고 난데없이 신선한 소재가 뚝 떨어지기도 한다. 꿈을 꿀 때의 나는 누구든 될 수 있고 동시에 누구도 될 수 없다. 이건 황망함과는 좀 다르다.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 없이 하루를 덤으로 사는 기분. 며칠 동안 꿈을 앓고 나면 불현듯 한 살 더 먹은 기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음, 저도 꿈을 되게 뭔가 한 사건이나 한 이벤트나 뭐 뭔가 있으면은 막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하진 않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나 봐요. 막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데뷔 날이 정해졌다 하면은 데뷔하는 꿈을 꾸게 되고 팬사인회 같은 것도 이제 날짜가 정해졌다. 그럼 그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뭔가 음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신경들조차도 되게 꿈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꿈을 꾸면은 그거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꾸더라고요. 꿈에 이에노에 다 나왔어요? 아 근데 요즘은 꿈을 잘 안 꿔가지고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편이거든요. 대학 합격하는 날 꿈꾸고 똑같은 아 맞아요 그런 것도 막 시험 같은 것도 데자부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건가? 이 꿈이 지나고 나면 되게 빨리 까먹잖아요. 막 이제 되게 재밌는 꿈 꿨는데 이제 말해주러 가면 아 꿈 꿨는데 기억이 안 나. 아, 아 있었는데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난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뭔가를 보니까 그런 데서 데자부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 책 읽는 거는 여기까지 읽고요. 이 책은 여태현 작가님의 다정함의 형태라는 책이에요. 이게 또 보니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은 책이네요. 지금 읽어보니까 뭔가 이 다정함이라는 이 따뜻한 말 속에 아까 말했듯이 빛에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뭐 그 이면에 있는 상대적인 그런 모습들도 알려주고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뭔가 어렵네. 이 책도 어렵네. 근데 저는 저번 책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더 읽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다음엔 진짜 레이지가 추천한 거 읽어야겠어요. 난 너무 어려운 것만 골라. 이랬는데 레이지는 더 어려운 거 들고 오고. 저는 책을 제목만 보고 골라오는 편이라서 물론 너무 궁금하면 검색해서 줄거리 대충 보긴 하는데. 동화책이요? 저 동화책을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막 목소리 변조해서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심오하는 거 좋아하는 듯. 막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렇,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미키마우스 책을 골랐는데도 되게 심오한 내용의 책이고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무의식이 심오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음악도 약간 심오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아, 인생이 심오해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 수필이나 에세이 같은 거 자주 읽으시나요? 자주 읽진 않는데 꽂히면 읽는 편? 제가 막 상상력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가지고. 저 단순하게 살아요. 저 편하고 쉽게 살아요. 이제 알잖아요. 이제 저건 바람이고 저건 나뭇잎이구나. 아, 한 10초 흘렀네. 내가 얼마나 대충 사는데. 아, 대충 산다면 뭔가 하찮은데.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귀찮아할 거 귀찮아할 거 막 귀찮아하고 어,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팬이 있어요. 반가워요. 하이 하이. 흠흠흠. 공개하는 가사들 혹은 공개할 생각 딱히 없는 가사들 웬만하면 다 공개할 거라서. 근데 지금 올라가는 도임도 도임도
제가 뭘 가사로 쓸지 생각해 놔가지고. 약간의 스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시로 남길 수도 있고. 좋은 밤, 내 사랑, 미래의 당신을 봐요. 네, 다음에 또 봐요. 맨날요? 그건 제 뇌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미개한 머리로는 맨날 올리기 힘들 것 같은데. 밤인가요? 네, 지금 여기는 밤입니다. 네, 지금 자정을 넘겼고요. 음, 켜져 있지도 않는데 괜히 마우스 딸깍딸깍 하게 되네. 졸려? 아니요? 안 졸려요. 좀 졸려 보이나요? 목소리만 들으면 졸려 보일 수도 있겠다. 미,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안미게하다, 안미게하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나는 정말 골저스하고, 멋있고,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이브 끝나면 뭐예요? 좀만 연습하고 퇴근하지 않을까요? 오빠 코가 너무 커서 코가 싫어. 왜요? 왜요? 우리, 네? 탈룰라 할 뻔했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에 연습을 또 하고 가? 아니, 뭐, 아직 12시 좀밖에 안 지났는데. 아, 그래요? 아, 제 코 말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제 코로 살고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세요. 둔둔. 마치 와이파이가 끊긴 것 같은 도진의 방송. 음흠. 혹시 듣다가 잘 뻔하지 않았나요? 나는 듣다가 잘 것 같은데. 누워있으면 잘 수도 있겠다. 듣다가. 되게, 뭐지? 옛날에는 이어폰 껴놓고
재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는 경우 되게 많았었는데. 저 그래요? 제 방송에서만 일어나는. 아니, 하민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민이도 조용조용할 것 같은데. 아닌가? 하민이는 조용하지 않으려고 애쓰려나? 그냥 저는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사랑이 10번 말하기, 한 번 포옹하기. 사랑이 10번 말하면서 포옹하기. 와, 그거 되게 웃기겠다, 근데. 딱 한 포옹하는데 계속 사랑해. 발칙하게 막팬? 그러게요. 도대체 언제 하는 걸까? 여러분 다 같이 연기할 준비 돼 있어요? 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고 막.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만큼. 좋아하는 색은? 어... 그냥 블랙? 준비는 다 됐으니 너희만 오면 돼. 그러게요. 아이, 이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진짜 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지나는데.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인생은 공부 연속입니다. 화이팅! I miss you so much. I love you, 도진. I miss you too. 팬미팅 한다고요? 아, 그래요? 음, 기도 왜 보고 있나? 이 댓글 보고 있나? 자, 진짜 해야 하는데. 자, 이제 슬슬 모두가 아쉬워하는 엔딩각. 아, 여러분 저녁은 뭐 먹었나요, 근데? 저는 국밥 먹었거든요. 하민이랑 둘이 국밥 먹었어요. 제가 끌고 와가지고. 너 배고파? 뭐
아니 그냥 슬슬 배고파질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제일 잘 넘어가는 거 알지? 밥 먹으러 가자. 초밥, 초밥. 네, 순대국밥 먹었어요. 함이 그 순두부 수육국밥 맞나? 순두부 순대인가? 순두부 수육인가? 먹고 구치즈 짱친 됐네? 저희는 원래 짱친이었거든요. 누가 아니래. 감자탕 맛있겠다. 와, 감자탕 맛있겠네. 다음에 감자탕 먹어야겠네. 아, 안 돼. 밤에 또 이렇게 먹을 거 얘기하면 안 돼. 난 또 이러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라면 먹게 될 거야. 또 호로록 먹게 될 거야, 이러다가. 밤엔 자제해야지. 그런, 그런 의미로 내일 먹어야겠다. 지금 브이라이브 하는 사람 도진이밖에 없어. 그게, 그쵸? 저희 멤버에 지금 저밖에 없죠. 틈새라면이랑 신라면 같이? 그거 컵라면으로도 되나? 그걸 꼭 봉지로 해야 하나? 제가 라면 진짜 섞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도 섞어 먹고 그랬는데 막 들으면은 윽 할 것도 좀 많이. 제가 편의점에서 진짜 라면 두 개를 많이 섞어서 먹었거든요. V앱 전체에서? 그래요? 음, 조금만 더 할까 그럼? 근데 아직 지금 애매하게 22분이니까 한 30분에 TMI를 말했어? 그러게요. TMI 안 한 지가 꽤 됐네. 근데 TMI? TMI? TMI. 제가요. 뭐가 있을까? TMI. TMI 뭐가 있지? 나 오늘 뭐 했는데? 저 오늘 뭐 했죠, 여러분? TMI라고 해야 할 거는 약간 뭔가 소소하면서 이런 것까지? 라고 그런 걸 TMI를 해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 양말색은 항상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어가지고 내일이 TMI? 네, 미래형 TMI도 있구나 이게. 내일도 아마 검은색 하면 신지 않을까요? 항공전복 카키색입니까? 아니요, 검은색이에요. 오늘 TMI 뭐가 있어요? 저 피어싱에 바꿔 꼈어요. 피어싱 바꿔 꼈어요. 이 동그란 거랑 길쭉한 게 붙어 있는 그 피어싱 있어요. 좋아, 좋은 TMI였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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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거 오늘 아니에요. 저 오늘 바꿨어요. 전에도 한번 바꿨는데 그건 그거잖아요. 그냥 동그란 거. 그 그 장미 가시 같은 거. 그 톱니바퀴 같은 거. 그게 전에 낀 거고 오늘 바꿔 꼈어요.
오이 좋다 싫다. 오이? 그냥 그런데. 그냥 그런데. 근데 막 찾아 먹게 되지 않으니까 싫은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아니 저 이거 꼈던 적이 있어요. 피어싱. 귀걸이? 피어싱? 귀걸이나 피어싱 차이가 뭐지? 제일 좋아하는 명절 음식은 명절 음식? 저는 국을 좋아해요. 국을. 그 명절에 먹는 국을 좋아해요. 요즘 액세서리 끼는 게 그 어디 넣어놨다가 제가 뭘 하나를 넣어놓으면 안 꺼내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언제 한번 짐 정리를 좀 하다가 무슨 짐 정리란다 방 정리를 하다가 무슨 막 먹거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꺼내놓고 일어나서 보이면 끼고 그냥 보이면 끼고 뭐든지 보여야 해가지고 되게 선물해 주신 것도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끼고 끼는 김에 끼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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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일 닭발. 와 닭발 맛있겠다. 알레르기 있어요. 저 딱히 없는데 그 성인 되고 나서 생겼는지 그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수염진통제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언제 뭐 약 먹었었는데 막 두드러기 엄청 나가지고 아 이게 알러지구나 하고 그 수염진통제 중에 그 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조심히 먹어요. 근데 딱히 약 먹을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짜요짜요 무슨 맛 좋아해? 당연히 딸기죠. 그거 얼려 먹어야 돼. 얼려놓고 먹어야 돼. 그 얼려놓고 이제 가위로 위에 똑 자른 다음에 그 잘려진 부분도 먹고 이제 과자처럼 부숴 먹고. 네, 맞아. 요즘 이제 이제 추워진 걸 보니 딸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피자 먹을 때 파인애플 저 있는 거 좋아하는데 되게 근데 있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복숭아 맛있어. 복숭아 맛있어. 맞아 맞아. 아 근데 포도도 맛있고 그냥 짜요짜요는 다 맛있는데. 짜요 짜요 짜요. 편의점 아이스크림은 잘 안 먹어가지고 진짜 잘 안 먹어가지고 군것질을 별로 안 해서 그냥 멤버들 가끔 군것질하러 가면 그냥 가끔 따라가서 그냥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고 집는 거 말고. 근데 아이스크림은 진짜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짜요.
추어탕 전에 휴가 갔을 때 추어탕 먹었는데 추어탕 맛있었어. 아니, 이럴 수가. 근데 추어탕, 저는 그 뼈 있는 것 때문에 먹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그게 있어요. 뼈가 되게 잘게 잘려 있거나 뼈가 없거나 그런 추어탕이 또 있어요. 뭐 찾아보면 저는 그런 거 먹어요. 막 저희 아빠는 그걸 막 씹어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다 씹어 먹는데 그건 못 먹겠더라고. 잘잘할 때 웰즈끼리 짤짤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웃긴다 그거. 되게 웃긴다. 되게 웃기겠다. 레이즈도 귀엽고 규현이 형도 귀엽네. 그러고 보니 학교에 추어탕이 나왔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이 책 읽는 거북이 책, 책 읽는 거북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다음에는 책 추천해 주시는 걸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계속 뭔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제가 좀 더 고민 많이 하게. 그러면 이제 음 맞아 독후감도 써야지. 이것도 저번이랑 분량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읽어서 독후감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잘 시간이니까 메이지들 잘 자고 꿈 꾸지는 말고 그냥 푹 자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물러가도록 하겠사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소등하겠습니다. 메이지 잘 자. 안녕 안녕. 안녕 잘 자. 레이즈. 안녕 엉